임진이 도졌는데 저녁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 밤 새벽 3시 반 무언가 결심한 그녀는 있던 들고 잠자던 에게 다가갔습니다. 신미연은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말수가 적고 우울하며 쾌활하지 못한 성격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그녀는 22살에 결혼하였으나 곧 이혼하였고 24살의 중매로 5살 연상인 홍세학과 재혼하게 되는데 홍세학 역시 재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홍세학은 귀에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고 평소 부모와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성격까지 괴팍해짐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하다못해 부모까지 구타하는 등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결혼 생활은 딱 4달까지였고 그녀의 일상은 불행으로 점철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녀가 퇴근하자 남편은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쌍년아, 우리 집 전기세가 다른 집보다 많은데 왜 말하지 않았어? 바보같이 남에게 당하긴 하고 말이야. 그녀는 뜬금없는 남편의 호통에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남편은 다짜고짜 그녀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며칠간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가정폭력은 시작되었고 동네에도 소문이 파다하게 날 정도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남편한테 맞아 성한 곳이 없어요. 불쌍해 죽겠네 라며 그녀를 동정하였습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아들이 태어나자 남편은 더 이상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아이를 잘 보지 않는다며 팼고 파마에 돈을 썼다고 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걸려 이웃 사람들로부터 몰매를 맞은 채 파출소로 끌려갔고 도망치기 위하여 2층에서 뛰어내리다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지독했던 폭력은 이 일이 있은 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도 그녀의 머리칼을 잡고 마구 폭행하였고 그녀가 음식에 독약을 넣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때렸습니다. 그녀가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고 때렸고 아내 노릇을 못한다고 때렸으며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때렸습니다. 화장을 하면 화장을 한다고 때렸고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을 요구한다고 때렸으며 동네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또 그것을 트집 잡아 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늘 퉁퉁 부어 있었고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삶은 피폐해졌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결혼 7년 차인 1996년 4월 29일 빨래를 하고 있는 그녀에게 남편은 쌍년아 반찬이 왜 이리 맛이 없냐 어디 죽어봐라 라며 또다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이 새끼는 GM이 편드느라고 오냐? 너도 죽어봐라 라고 말하며 아이까지 발로 찼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았고 남편은 그녀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시체를 소각한 사건이 보도되었고 그녀는 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잠을 자기 위해 누운 그녀에게 내 쌍년아 요새는 어째 나와 한 이불에 들려고 하지도 않냐 라고 시비를 걸었고 그녀는 당신에게 임진이 도졌는데 저녁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그녀의 가슴과 얼굴을 닥치는 대로 차며 난리를 친 후 밤 10시에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 반 무언가 결심한 그녀는 주방에 있던 도끼를 들고 잠자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차마 남편을 죽일 수 없어 다시 자리에 누웠고 몇 번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나 결국 주저하였습니다. 어느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는데 멍투성이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도끼를 진 채 남편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렸고 남편의 피가 벽에 튀었습니다. 이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깬 남편이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주방으로 도망갔고 그녀는 남편을 쫓아갔습니다. 남편은 내가 잘못했소.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말하였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남편은 창문을 깬 후 유리 조각을 들어 그녀의 손을 찌르며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도끼로 남편의 머리를 사정없이 가격하였고 그렇게 남편은 사망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의 시체를 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4일 후 칼로 시체의 머리를 잘라내려고 하였으나 잘 들지 않자 도끼로
머리와 두 다리, 두 팔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 아궁이에 머리와 몸통, 두 팔을 넣고 불태웠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동네 원로를 찾아가 남편을 죽였다고 이실직고 하였습니다. 평소 어리숙하고 맞기만 하던 그녀가 남편을 죽였다는 말을 믿지 않은 동네 원로는 사람을 죽였으면 가서 자수하오 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그냥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나머지 두 다리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행방불명된 남편의 행적과 주변 제보 등에 의하여 결국 공안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녀는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가정사는 비극으로 마무리되었고 엄격한 중국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극형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평소 남편의 잔인한 가정폭력을 잘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탄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남편의 친형과 누나들도 동생의 학대로 인한 범행일 뿐 오히려 동생이 죽어 마땅하다며 입을 모아 그녀를 두둔하였고 동네 사람들과 직장 동료들도 그녀의 평소 착한 심성과 남편의 악행을 앞다투어 진술하며 관대한 처벌을 청원하였습니다. 범행 발생일로부터 약 80일 후인 1996년 7월 19일 법원은 생명을 박탈한 범행은 중하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죄를 뉘우침으로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중국 법원의 결정은 그녀에게 자비를 베푼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가혹한 결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